여름장마가 잠시 물러간 7월 11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는 밤안개와 트럭 헤드라이트가 뒤섞여 환영을 만들고 있었다. 그 시간, 회색 밴 한 대가 가로등을 스치는 속도로 포천 IC를 빠져나갔다. 운전석엔 매니저가 없었다. 본인이 직접 핸들을 잡은 이찬원은 라디오도 끈 채 어둠에 귀를 기울였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타이어가 습기를 머금은 도로를 애처롭게 긁었다. 그는 어디로, 왜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있었을까? 서울 자택에선 휴대폰 진동이 허공을 맴돌았다. 매니저 A씨는 형, 스케줄 공백 주말엔 연락 좀 주세요라는 카톡을 수십 번 남겼고, 어머니 이경희 씨는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찬원이가 이동 중엔 조용히 음악만 듣는다지만 이렇게까지 두절된 건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다. 새벽 2시 반, 매니저는 결국 포천 행폴게이트 CCTV 조회를 요청할 뻔했다. 그 즈음 이찬원은 이미 국도 43번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상깃을 십자를 비출 때마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깜빡거렸다. 어릴 적 제일 좋아하는 냇가가 이 근처였는데 스스로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다. 그가 향한 곳은 어린이집도 양로원도 아닌 포천 푸른 하늘 보육원이었다. 8살 첫 봉사부터 마음속 고향처럼 품어온 공간. 18살엔 방학 내내 아이들과 공놀이를 했고 20대 무명 시절엔 트로트 메들리로 소규모 자선 무대를 꾸몄다. 2022년 정규 1집으로 대스타 대열에 올라선 뒤에도 시간 날 때마다 밤차로 내려와 서프라이즈 간식차를 선물하곤 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원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신축교실 한쪽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폭우가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콘서트 리허설 직전 그 문자를 확인했다. 무대 조명보다 균열 사진이 먼저 눈앞을 번쩍 채웠다. 10일 밤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는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은 채 포천으로 향했다. 스태프 차량을 마다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 새벽 시간에라도 당장 현장을 보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보육원 앞을길에 도착한 시각은 11일 새벽 3시. 경비등만 희미하게 켜진 낡은 건물 안에서 그는 휴대폰 플래시로 갈라진 콘크리트 벽을 비쳤다. 페인트가 벗겨진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드는 광경이 그의 눈에 그대로 적셔졌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공사팀 3곳에 전화를 돌렸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안전 가림막 세우고 일주일 안에 보수하세요. 비용 견적은 바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오랜만에 들리는 카리스마 리더십 어조였다. 새벽 5시. 매니저의 핸드폰이 울렸다. 형, 저 포천 내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단 한 줄 동시에 어머니에겐 엄마. 조만간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건강 생각하시고 주무세요. 이번에도 짧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불안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어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전까지 혹시 콘서트 후 피로로 쓰러진 건 아닐까, 견액의 잡음에 마음고생이 심한 건 아닐까 별별 상상을 다했다. 그러다 보육원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또 그 길이었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일로 자취를 감추면 10중 8구 누군가의 사정을 챙기러 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 이튿날 아침. 이찬원은 보육원 식당에서 50인분 아침 짜장을 직접 배식했다. 아이들은 형의 헤어스타일이 무대 화장 흔적 때문에 살짝 번들거리는 걸 보고 깔깔 웃었다. 10살 민준이는 형 버젠 마지막 곡 때 왜 울었어요? 라고 물었다. 민준아. 가끔은 눈물이 제일 좋은 노래 가사야, 그는 장난스럽게 답했다. 그 옆에서 기둥 균열을 측량하던 엔지니어는 보수 공사비만 8천만 원쯤 나올 듯하다고 속삭였다. 이찬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둥만이 아니라 창틀도 다 교체하고 방수 시트도 최고 사양으로 부탁드려요. 그는 카드 지갑을 열지 않았다.
이미 소속사법인 계좌에서 선입금 결제가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새벽에 받아두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그는 포천 시내 카페에서 어머니와 매니저를 만났다.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제가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지. 잘했다며 눈가를 훔쳤지만 이어 다신 갑자기 잠수 타면 안 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은근한 눈치를 줬다. 그제야 이찬원은 웃으며 차틀 뉴스 두어 가지를 꺼냈다. 앨범 성공 개곡이 멜론 풋백 한 달째 살아있어요. 내일도 작업실 가서 신곡 믹스 확인해야 해요. 매니저는 속마음으로 혀를 내둘렀다. 밤샘 운전, 보육원 점검, 배식 봉사, 보수 비용 결제 그리고 또 레코딩. 그 빽빽한 일정을 견디면서도 스포금지 원칙 때문에 기자와 팬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한다니 대체 체력이 어디서 솟는 걸까? 그러나 팬덤은 초능력을 믿는 대신 기록과 증거를 사랑한다. 보육원 CCTV 캡처 한 장이라도 유출되면 SNS 해시태그는 곧장 샵사인 포천천사 샵사인 무대도 봉사도 완벽으로 뒤덮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관계자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이찬원의 부탁이었다. 아이들이 SNS 소재가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가 보육원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교실 내부 재배치 동선을 스케치북 가득 그려나간 풍경은 현장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았다. 한편 빌보드 K-팝 차트를 모니터링하던 해외 기자들은 팀으로 성공 개곡, 우리들의 블루스가 발매 60일차에도 스트리밍 지수를 거의 잃지 않는 현상을 분석했다. 콘서트 라이브 직캠, 팬메이드 무빙 리릭, 그리고 최근 라디오 라이브 버전까지 다층 재생이 이어지며 K-트로트 발라드의 롱테일 효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팬들은 이를 두고 선행 전역과 차트 전역이 비례한다는 신조어 선차비례까지 만들어냈다. 실제로 기부 봉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멜론, 지니 등 주요 플랫폼 주문형 재생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통계가 수차례 확인됐다. GS샵은 이 데이터를 광고 수확으로 치환했다. 탈모 케어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스 샴푸 8주년 생일 방송에 이찬원 포토카드 플러스 브로마이드 세트를 끼워 넣은 것. 방송 시간은 27일 오전 11시 50분과 오후 5시 30분. 즉 이찬원 팬층 모바일 접속이 가장 활발한 타임 슬롯에 맞춰졌다. 회사 측은 이미 사내 시뮬레이션에서 준비 수량 2배 증산을 결제했고 협력 물류창고는 주말 초과 근무를 예고했다. 한 홈쇼핑 MD는 둥머니는 곧 실시간 주문콜이라며 길본당 판매 3,000세트 이상이면 상반기 홈쇼핑 레전드 기록까지 넘어설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이찬원의 관심은 리테일 데이터에 있지 않았다. 그는 오후 늦게 보육원을 떠나며 원장에게 기둥 보수 끝나는 날엔 아이들과 페인트 칠 파티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스태프들이 도색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과 칠하는 게 중요해요. 삐뚤빼뚤해도 자신들이 만든 교실이란 기억이 평생 남잖아요. 자동차로 돌아와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 보육원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차 안에서 처음으로 휴대폰 음악 재생을 눌렀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리메이크곡 무지개 데모 버전. 그의 목소리가 어둠이 내리는 국도를 따라 조용히 흘렀다. 그날 밤 서울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은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그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오래 눈을 감았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선명한 기분이 피어올랐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누군가는 꼭 알아야 할까? 아니, 마음이 아는 걸로 충분하지. 그렇게 독백하듯 씻고 나오자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멜론 탑 112위 12위 상승 팬카페 신규 가입자 2,000명 돌파 GS샵 예약 대기 15만 건 초과.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그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눌러보다가 결국 이런 문장을 팬카페에 올렸다. 찬원시대 여러분 오늘도 눈부신 하루셨나요? 전 조금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걱정 끼쳐 죄송해요. 덕분에 따뜻한 웃음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닿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음악도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도 결국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건강하게 노래할게요. 글을 마친 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조용히 불을 껐다. 새벽 3시 포천 산자락엔 늦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균열난 벽을 가로지르던 빗물이 가림막 덕분에 더 이상 새어들지 않았고 아이들은 꿈나라에서 무지개를 그리며 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작곡 스튜디오 한켠에선 찬원의 새로운 멜로디가 빗소리를 배경으로 고요히 자라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적실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